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어떤 민심을 담았는지, 그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사실상 정치적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아직 뭐 정치인인 것도 아니어서 근데 법무부 장관은요,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광의의 의미에, 뭐 여의도 정치의 이런 쌈박지 정치 말고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핵심만. 나중에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준비가 그럼 안 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양쪽 후보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영선 후보가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치한 사람들, 당신들 못 믿겠다. 기성 정치에 대한 전 탄핵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어요.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을 정치 하나도 안 해본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허술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국민들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뽑은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기존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비토하고 기존 정치에 대해서 심판한 거죠. 그 호감도가 되게 안 높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내가 이겼다. 전 이러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도 졌지만 잘 싸워.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번 정치는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바꿔나가야 된다. 이번 정치의 유일한 메시지는 저는 정치 바꿔라. 이겁니다. 윤석열 믿겠다. 윤석열 밀어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바꿔야 된다고 좀 보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을 해야 되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가치. 뭐 이러면 너무 또 포괄적이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서 통합이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까? 정의의 실현이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까?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굳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 본질적인 가치를 따지는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같은 말씀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주 아마추어로서 보기에 저는 정책 공공선의 추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요? 공공선의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의의 교과서의 정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통합이냐 정의구현이냐, 이게 정치 현장에 있으면 아마 장관하시면 이 질문을 끊임없이 부딪힐 겁니다. 매번 문제, 야, 검찰개혁법 이거를 통합을 위해서 찬성할 거냐, 정의구현을 찬성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정치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서초동의 정의가 있고 광화문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서초동 민심과 광화문 민심이 쫙 갈라진 거 아시죠? 네? 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수의 정의가 있고 진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정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느냐.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공공선입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통합적인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정치예요. 사회는, 국민은, 공동체의 다양한 집단들은 각자의 정의를 주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이 트랙에 빠져버리면, 정치마저도 거기 빠져버리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통합의 다리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정치 그렇게 해놓고서 뭔 소리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저같이 정치 지금 재선이고 제가 청와대 경력부터 따지면 한 20년 정치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탄핵받고 심판받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 국민의 민심을 알았으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오늘 나와서 수사 다 잘했다, 우리 딸은 문제가 없다, 대학 입시 아직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정말 가슴이 바위덩 하나 얹어진 거 답답할 겁니다. 찬성 안 할 거예요. 왜? 한동훈 지금 후보자의 지금 위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는 이쪽이 정의다, 이 한쪽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 새로운 정권, 국민들이 새로 해보게라고 정권을 맡겼으면 기존 정치, 그런 분열의 정치, 대결의 정치, 적대의 정치, 한쪽의 정치, 광화문 정치, 서초동 정치, 갈라서는 정치 말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그런 사람 법무부 장관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능력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 갈라진 민심을, 서초동 민심과 이 광화문 민심, 이 쫙 갈라진 민심을 이어붙일 수 있는 다리로 법무부 장관을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치 안 한 사람을? 1분만 더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없거나 뭐 사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아까 이 검수완박 이 인사말을 문제 삼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당선인이 뭐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능력만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라도 아, 민심이 이렇고 또 바라니까 이런 거니까 나는 가면 법무부 장관 하더라도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서초동 민심, 광화문 민심 하나로 이어붙이겠다. 서초동 민심도 대한민국 민심이다. 이 민심하고 맞서 싸우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 결단 정도는 있어야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한쪽을 대변하는 용어, 그런 정치적 선동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서 한쪽과 맞서 싸우겠다. 내 뿌리는 광화문이니까 나는 서초동 민심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권을 던지면 맞느냐 이거죠. 네. 의원님, 제가 그동안 사건 해오고 이런 거 보면 제 뿌리는 꼭 광화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제가 장기간 동안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새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진심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